자, 갓성욱의 취업톡. 예,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세션. 예, 바로 재학생이라면 알아야 될 취업 용어입니다. 이건 뭐 취준생뿐만 아니라 저학년들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취준생이 처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막 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취준생이라는 단어예요. 뭐 여러분들 다 알죠? 취업 준비생, 취준생.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그냥 일컫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이라고 하면 뭐 대학교 4학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준을 하면 뭐 취업 준비를 취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이 되는 거고,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고,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소설처럼 좀 지어낸다고. 그래서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절대로 소설처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위는요, 취업 어린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취업 시장에 처음 뛰어든 학생들.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잠깐 목이 조금 아파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취업 어린이의 준말이고요. 취업 시장에 처음 뛰어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7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소설닷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그 채용 공고도 여기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주고요. 링크가 달려 있고 자소서 쓰기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자소서 문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 것까지. 그래서 자소설닷컴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죠. 여기 채팅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정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DS를 쓴다. 그러면 삼성전자 DS 쓰는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뭐 그래서 뭐 취업 스터디도 여기서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이트입니다. 자, 다음에 오카방이라는 건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스터디나 면접 스터디 만들 때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이요. 오픈 카톡방 만들게요. 단톡방 만들게요. 오카방 만들게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SKT 면접 스터디 들어오시면 오카방 받습니다. 단톡방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1번에서 5번까지는 좀 쉬운 이야기들로 오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진행을 했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다음 거. 자, 여러분들 스타 기법이라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인터넷 세상에 되게 많이 돌아요. 저 같은 강사들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스타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뭐 요 단어만 별이잖아요, 별. 그래서 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소서나 면접 볼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서술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situation의 S, 상황이죠. task, 역할, T, 그다음에 액션, 그래서 행동, 그다음에 result, 결과. 그래서 STAR에서 스타라고 하고요. 상황 뭐 예를 들면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면접이든 자소서든.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뭐 동아리에서 어떤 걸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역할은 이거였는데요.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이런 행동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로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요런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기법이에요. 혹은 말하는 기법을 스타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이걸 바스라는 평가 기법에서도 많이 보는 프레임이긴 한데 이 틀에 너무나 껴맞추면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면접에서. 그리고 그 뭐죠? 자소서에서도 이 프레임을 과하게 껴맞추면 A를 물어보면 A를 답변하는 게 제일 베스트한 게 바로 이 자소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흐름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껴맞추면 어색하고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과 정도를 좀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앞에 모티브. 제 아마 역량 1호를 들으신 분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모티브를 해서 이런 계기였고요. 혹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웠고요. 느꼈고요. 그래서 회사에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플로우가 좀 자연스러워지죠. 자소서나 면접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외부 면접관들이 탐침 질문할 때 많이 쓰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학교 했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상황이 어땠죠? 본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플로어를 타서 탐칩이 뭐냐면 맞는지 프로빙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렇게 후속 질문, 꼬리 질문을 던지는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스타. 그래서 사기업 면접관 사전 교육이나 그 자소서 평가 프레임에도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할 때 이 나오는 프레임이 바로 이 스타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요. 이거 외에 여기서 좀 파생된 몇 가지 프레임이 몇 개 더 있어요. 서술 기법이 뭐냐면 CAR 기법. 컨텍스트, 액션, 리절트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뭐 맥락, 내용이죠. 콘텍스트라는 건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컨텍스트, 액션, 리절트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맥락이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뭐 이런 내용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프레임입니다. 상황 표현을 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타와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과 이런 내용에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 회사에서 면접 기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요 CAR, 인제 좀 이따 PAR도 할 텐데 이런 프레임으로 유도를 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맥락이 어땠어요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여덟 번째 PAR 기법. Problem, Action, Result. PAR은 인제 문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고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과물이 어땠죠?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기법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거는 시츄에이션 태스크가 아니라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요. 실험을 하는데 이게 결과물이 뭔가 데이터가 맞지 않았었는데요. 코딩을 하는데 디버깅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시작으로 도입으로 시작을 하는 상황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처럼 상황을 표현하는 기법이고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했던 액션 그리고 리절트 결과 그래서 행동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주고 이를 해결하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걸 서술해 가지고 자소서, 문제 뭐 면접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인제 기법이에요. 자, 그리고 역량이라는 거, 컴피턴시. 역량이라는 걸 뭐 제가 간단히만 오늘 이야기할 건데 역량에 대해서 제가 별도 클립을 하나 올려 놨어요. 제 갓성우개 취업톡 채널에. 그게 한 20-30 분짜리 되는데 요 빠르게 보셔도 되니까 그걸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꼭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요. 왜냐면 이 역량, 컴피턴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선발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소서와 면접에서 뭐 "명과몰이네. 난 병풍선네." 막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량 물론 이제 명과몰일 수가 있죠. 뭐 평가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이 역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자기소개서 문항이 왜 어떤 의도로 왜 나왔고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시 역량이라는 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정의는 뭐 논문도 되게 논문마다 정의가 좀 다르기는 한데 하이 퍼포머라고 합니다. 고성과자들. 성과를 되게 높은 수준으로 내는 성과자들이 있어요, 조직에는. 뭐 기업이든 어디든. 그런 사람들이 가진 특성들, 지식, 기술, 태도. 뭐 저는 여기에 세 개를 더 붙입니다. 스펙, 경험, 마인드.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인제 비슷한 미래의 성과를 낼 특성들을 정리한 걸 역량이라고 합니다. 마치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성과자, 기업에서 고성과자를 내는 사람이 가진 이 신입사원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 지원자죠. 지원자가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스펙과 경영과 마인드 이 수준을 비슷한 수준을 가지면 이 친구들은 미래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유추를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제 강의가 더 나을 거예요, 이 브론치 글보단. 그래서 강의 역량 이론 저희 여러분들 클립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한마디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 가진 그런 기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이거의 약자가 NCS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역량을 기준을 잡은 거예요. 표준, 기준 이런 것들을 잡은 걸 NCS라고 부릅니다. 기업에서도 오히려 기업에서 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런 역량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역량 이론 편 제가 만든 그 클립을 좀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구조화 면접입니다. 구조화 면접은 구조가 뭐죠? 스트럭처죠, 영어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탑 쌓듯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질문을 일단 던진 다음에 답변이 나오면 그거에서 또 질문을 던지고 꼬리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스타를 유도할 수도 있고 오픈 퀘션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 본인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상황에 대해서 꼬리밀 질문을 계속하면서 지 혼자의 역량을 하나하나 검증짓는 거예요. 탑을 쌓듯이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게 진짠지 진실성을 인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구조화 면접을 본데 이게 뭐 특이한 게 아니라 꼬리 질문이 나와서 이게 진짠지 아닌지 탑을 쌓듯이 검증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쌓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이런 구조화 면접이라는 단어는 역량 구조화 면접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공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뭐 10 번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시죠? 인제 4분 정도 됐어요. 4 명도 좋습니다 좀. 뭐 물갈이가 돼서 단골 손님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뭐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취준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벌써 한 3-4 주째 하고 있다 보니까 쪼끔 인제 재미가 없어서 당장 필요한 걸 원래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듣는 친구들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걸 알아야 나중에 쭉쭉 이해하고 '아 이거 옛날 최 차장님이 얘기했던 거.' 하고서 바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음. CBI입니다. CBI. 뭐 CBI 면접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냐면 컴피턴시 베이스드 인터뷰예요. 역량 기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역량 이 컴피턴시라는 게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고성과자들이 가진 지식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상황을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본인은 뭐 어떤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CBI 면접의 특징은 역량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역량이라는 건 어디서 나냐면 인바스켓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그 업무 상황에서 도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은 저기 자소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죠. 기존과는 다른 본인만의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상황이죠. 상사가 부당한 요청, 계속된 야근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구매팀인데 상사가 벤더사 그러니까는 협력업체에 어떤 뒷돈을 받는 걸 목격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업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에 대해서 꼬리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업무 상황을 투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탑을 쌓듯이 이미지화 시킵니다. 역량에 대해서. 그래서 CBI라고 하고요. 이 CBI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토론 면접, PT 면접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토의 면접 이런 것들도 사실은 CBI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토론 면접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토론 면접을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저희가 회의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뭐 회의를 되게 자주 가요. 뭐 예산 관련 회의, 평가 관련 회의, 그리고 인제 뭐 저희 기획한 거 제가 교육 프로그램 기획한 것들을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저 혼자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보면 뭐 부서 간의 기싸움도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때 어떻죠? 이 사람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자기 얘기를 잘하는 풀어내는 사람인지 예의 바르게 이런 것들을 토론 면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역량이거든요. 그게 CBI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뭐 고객을 만나는 영업 직무나 아니면 금융권 IB나 아니면은 뭐 홀세일즈나 아니면은 뭐 PB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직무들 있죠. 이런 직무들은 고객을 무조건 만나잖아요. 뭐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고객을 만나게 되고 뭐 요즘에 R&D나 아니면은 공정이나 아니면 양산 쪽도 마찬가지죠. 품질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생산직 분들이랑 소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또 기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협상도 하게 되고 그럴 때 그것들을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투영을 하는 게 바로 CBI 면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토론이나 토의 면접도 결국엔 CBI 면접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PBI예요. PBI. PBI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인터뷰예요. CBI랑 비슷해요. 컴피턴시 베이스드랑 똑같은데 퍼포먼스라는 건 성과라는 뜻이에요. 성과.
그래서 그때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하면서 이것도 꼬리 물고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번에 인바스켓 면접은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뭐 오늘 발성이 잘 안 되네요. 자,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건 회사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스켓, 이런 박스 안에다 넣고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면접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면접, PT 면접도 이것도 비슷해요. 인바스켓 면접이요. 그래서 PT 면접 같은 경우에 보면은 회사에서 어떤 뭐 이메일을 준다든지 자료를 준 다음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과제형 문제를 주거든요. 뭐 신세계의 드림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뭐 유사하죠. 그리고 삼성의 창의성 면접도 이거랑 유사해요. 그래서 뭐 뭔가 막 이렇게 상황을 주고, 인제 삼성은 인제 계열사마다 쪼끔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데는 진짜 완전 창의적인 단어 주고 뭘 이렇게 만들어 내라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계열사도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PT 면접처럼 뭔가 자료를 주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게스티메이션을 주는 데도 있고. 근데 요거는 뭐 인바스켓이라고 하기엔 쪼끔 애매하고, 인바스켓은 업무 상황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은행권 같은 경우에 뭐 세일즈 면접을 막 진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컵을 한번 요 옆에 앉은 지원자한테 팔아 봐라." 뭐 이런 면접들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인바스켓 면접입니다. 그럼 뭐 라포 형성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설득하는 거, 뭐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관찰을 하게 되죠, 평가자는. 그리고 롤플레이 면접. 그래서 "내가 상사 역할을 할 테니 당신이 부하 직원 역할을 해라." 그래 가지고 뭐 뭔가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황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I 역량 검사에 보면 롤플레이가 나오죠. 구역검이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제 인바스켓 면접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지, 이런 걸 보는 면접을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제 면접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들이고요. GD라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제 그 그냥 그룹 디스커션의 약자예요. 뭐 G드래곤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사실은 그냥 그룹 토론, 찬반 토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GD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 스케일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짓말 척도예요. 그래서 인성 검사에 등장하는 거짓말 척도입니다. 그래서 뭐 신뢰도 척도라고도 해요. 이 라이 스케일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인성 검사 문항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예스를 쳐 버리면, 아니 혹은 매우 그렇다를 만들어 내면 어떤 이 로직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결과지에서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라고 나오면서 동시에 라이 스케일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100%를 나타내는 수식어들 있죠. 한 번도, 태어나서, 100%, 뭐 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이제 인성 검사에서 조심하라고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도 한 명도 없을 테니까 이걸 예스라고 하면 거짓말 척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넘어가면 이 친구는 인성 검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돼서 판정 불가, 혹은 신뢰도에 문제 있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BEI 면접은 Behavioral Interview라고 해서 행동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까 스타에서 보면 뭐 저기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은 퍼포먼스 베이스가 되는 거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태스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인제 비헤이비어럴 인터뷰 BE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물어보고 미래를 투영하는 면접입니다. 결국에 인제 좀 결론적으로 BEI든 CBI든 아니면 PBI든 역량구조화 면접이든,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행동, 역량, 성과 이런 걸 유추하기 위해서 스타나 아니면 구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꼬리 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런 기법들을 쓰는 면접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경험 정리하는 법 클립을 하나 올려 놨는데, 취준생 입장에선 내 과거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내 역할과 행동과 결과, 느낀 점, 앞으로 활용할 포인트들을 꼭 정리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활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예, 그래야지 굉장히 똘똘해 보여요. 그래서 경험 정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이런 취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경험 정리하는 법 클립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4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혹시 채팅창에 반응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좀 일이 많아서 왔다 갔다 했더니 어우 눈이 약간 피로하네요. 목도 피로하고. 다음 17번 KPI입니다.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PT 매점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기업에서 MBO라고 하는 그 성과 관리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도 성과를 내야 되고 팀도 성과를 내야 되고 본부도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모이면 그 회사 전체의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목표 설정 경영이라고 해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는지. 그래서 뭐 경영학의 기본이 플랜 도 C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법화 시킨 건데 이런 걸 사용할 때 쓰는 지표입니다. 지표, 인덱스. 그래서 성과 측정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 KPI, 팀 KPI, 본부 KPI, 전사라는 건 전 컴퍼니, 예, 회사. 그래서 전사 KPI 등으로 나눠지고요. 한마디로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올 상반기에는 뭐 영업 매출 2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KPI를 잡습니다. 이 뭐 팀 KPI를 그런 식으로 잡고 개인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20%를 올리려면 나는 어떤 것 내 개인 KPI는 뭘 설정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위별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고요. 이게 개인 KPI가 달성되면 팀 KPI가 달성이 되고 이게 본부와 전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모이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경영학에 뭐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트레지, 전략. 뭐 이것들도 KPI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위인 기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인덱스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PT나 토의 면접 이런 걸 할 때 자료를 주거든요. 그때 뭐 KPI가 어쩌고 그러면은 이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냥 멘붕에 빠지게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KPI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 다음에 CSF. 이것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약어로 나오면 당황스럽죠. 코어 서섹스 팩터입니다. 핵심 성공 요인. 이게 뭐냐면 어떤 목표나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핵심 성과 요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해요. 그럼 핵심 성과 요인이 뭡니까? 면접 준비. 그쵸? 면접 준비해서 뭐 하기. 자소서 몇 퍼센트 이상 합격.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PT 면접 볼 때 CSF를 도출하라 이러면 핵심 성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용어를 모르면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깜짝 편성을 했더니 오늘 손님들이 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 거의 없네요. 네.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조금은 합니다만 그래도 뭐 방학 땐 저희가 2번 정도는 하겠다. 그거는 제가 입으로 뱉었으니 또 열심히 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정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은 여기에 좀 정리도 해 놨고요. 이 용어 정리는 제가 한국경제신문 컬럼에 최성욱의 진로 취업 토크라는 컬럼을 제가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와 그 한국경제신문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최성욱 차장, 최성욱 이렇게 치시면 아마 이런 기사들이 쭉 뜰 거예요. 제가 컬럼을 한 열 몇 개를 지금 1년 이상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